자의 이미지를 결국 뭐냐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그 간격을 없애고 나와 같이 이게 거리감 없이 한다 이런 걸 또 이렇게 그 부각을 하는 거죠. 네, 김정은이 최근 연간 공포 정치를 굉장히 많이 일관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고위 간부는 고사총으로 쏴 죽이고 무역 일꾼은 무더기로 죽인다 이렇게 할 정도로 주민들한테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좀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 게 그 선대의 김일성이 같은 경우에는 현지 지도를 농촌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밀짚 모자를 딱 쓰고 농민처럼 그리고 이제 논두렁에 이제 농민들이랑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담소나는 걸 굉장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당시 인민들 생각에서는 아 정말 우리 수령님은 자나깨나 인민들 생각하시고 저렇게 현지에 나가서 직접 저렇게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는구나. 그거에 엄청난 신뢰를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쩌면 그 할아버지가 했던 그거를 좀 코스프레한 것 같아요. 이제 자기 너무 좀 무서운 이런 어떤 이미지를 조금 바꿔서 부드러운 이미지로 다가가고자 저런 걸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이제 방송에서 담배 피는 것조차 못하게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근데 김정은이가 저걸 피면 그걸 보는 청소년들도 멋있어 보이니까 계속 필 것 같아요. 아니 NBA 때도 뭐 피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데니스 로드만이 왔을 때도 피우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효과가 있어요. 김정일이 때도 이게 담배 피우는 것이 김정일의 그 직무실에 앉아서 그 주민들한테 공개했는데 그게 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를 보이다 보니까 일조의 간부들한테 뇌물을 주는 것도 로 바뀌었고 이런 효과. 다시 말해서 그 김 부자가 하는 것은 그냥 트렌드마크처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민들한테는 그럼 우린 피워도 되겠구나 이런 효과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장군님 앞에서 씨가 피우고 있는 로드먼이 굉장히 충격이었다고 하던데요, 북한 네. 사람들한테. 그때 아마 인민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러드먼이 김정일만큼 급수가 있는가 보다 이제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복장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최고 존엄인 그 김정은 앞에서 저 모자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 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여기 지금 문신도 있고 굉장히 저 머리야. 패션이 굉장히 막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 이게 좀 되게 좀 누구나 이렇게 충격적이에요. 선글라스 같은 건 상상 못. 그럼요. 저건 안 돼. 당연히 안 근데 돼. 좀 신기한 게 원래 저런 자리에 갈 때 들어가기 전에 이건 안 됩니다. 밑에 사람들이. 맞아. 이건 다 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들여보내지 않고 어떻게 그냥 들여보냈을까요? 김정은이가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러드먼이가 들어갈 수 있다는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밑에 그런 비서관들이 안 된다고 이러면 러드먼이 아무리 뭐라는 이제 패션이 멋있다고 싹 다 벗고 정장을 딱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김정은이가 아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정은 자체가 또 유학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자기는 생각을 뭐 해요. 선대 김정일이나 김일성보다 좀 열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런 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아니 그러면 그런 저 간부들이랑 또 데니스 로드맨이랑 같이 담배 피고 이런 걸 보도하는 건 이게 다 계산된 행동이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리감을 없애고 너무나도 국제적인 이미지가 공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틀을 없애고 나도 인간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그런 효과를 노린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그런 변화들을 북한 주민들이 되게 관심이 많나요? 지금에서 이제 보면은 별로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등장했을 때 리설조도 같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가정 방문을 했을 때 뭐 그 집에 이제 뭐 설거지 그런 데를 이제 막 같이 하고 막 물도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막 사진도 찍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하도 이제는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그럼 뭐 내일 살기가 당장 바쁜데 이제는 그냥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뭐 다른 정치를 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기대를 거는 사람은 없어요. 저희 때도 이제 김부자 행동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저희 때부터 시장 경제가 막 활성화될 때여가지고 김정일이나 김정일이 뭐 어디 자라 공장 가거나 아니면 뭐 군 시찰 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한테서 받는 배급이 아니라 우리는 시장에서 먹고 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김정은뿐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할 것 없이 어디 현지 시찰 갔다가 되면 항상 기록 영어로 나오는데 똑같은 악센트로 오늘도 경려는 김정은 장군님께서는 어디를 현지 시찰하시었습니다. 중요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정성제약 종합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마구막이라 딴딴딴딴 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똑같으니까 또 나오네. 지겹다. 맞아. 안 가요. 꺼버려. 꺼버려요. 더 이제 불행한 거는 이제 한국은 채널이 엄청 많잖아요. 내가 굳이 이걸 안 봐도 또 다른 거 그쵸, 보는데 내가 북한은 언니 원이에요. 딱 조선중앙 한 개밖에 텔레비전 없으니까. 방송 하나. 나는 보기 싫어도 봐야 되고 보기 좋아도 그거 언니 하나. 그거 기록영화 아침 뭐 8시부터 시작하면 10시까지 북한은 하고. 종합 편성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케이블도 없고. 없어요. 언니 원이에요. 언니. 유현주 씨가 나중에 딘딘 혹시라도 음악할 때 앞부분에 조그맣게 그냥 오늘 딘딘 장군님께서 새 앨범을 내셨다. 요거 북한식으로 한번 해주면
약간 재밌을 것 같아. 오늘부로 대한민국이 잘 나가는 딘딘 스타 동지께서 새로운 앨범을 발표하셨다는 것을 보도합니다. 진짜 북한 뉴스 같죠? 이거 컨셉이 하나 뮤직비디오 딱이에요. 같은 거 찍기 전에 스타트로 저거 딱 하고 나와도 되겠네. 오늘도 딘딘 스타님이 나오셨다. 출연료가 좀 비싸요. 방방곡곡에다가. 진짜 비싸. 근데 저는 한국 와서 오히려 북한에서보다 김정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처음에 김정은은 어떤 사람인가 파악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후에는 뭐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역시 그 아버지 그 아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냥 장마당 나가서 돈 벌어먹고 살면 되니까 장모님이 어디 가서 현지 시찰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한국에 오니까 오히려 김정은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김정은이 어디 가서 뭘 하나 했다 하면 그게 기사가 되고 보도에 나오고 심지어 김정은 여동생이 이 반지 낀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사진 체크까지 하면서 뭐 어찌고 저찌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김정은에 대해서 이게 관심이 많은지 그게 더 오히려 궁금했어요. 예, 중국에 한번 그 일하러 갔던 그 친척분이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남한 방송을 들었는데 김정은이가 그 자라공장 그때 현지 시찰했다고 막 이제 했잖아요. 맛있고 영양가 높은 사라를 우리 민들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마음 써오신 위대한 상구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일도선 규모가 큰 사라 양식 기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남한에서 창고 같은 데를 이제 줘놓고 저렇게 이제 막 북한에서 대단한 걸 했다고 막 이제 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아니 저런 게 이제 창고 같은 거면 남한은 어느 정도로 발전해서 저거를 창고라고 이제 뭔가 막 이렇게 충격받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엄청 충격받았댔어요. 예. 자, 지금 뭐 북한 보니까 이거 뭐 좀 충성 경쟁. 충성 아, 경쟁. 이거 볼만하네요. 자,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북조선 화재 현장을 담은 출발 북조선 속으로 함께 보시죠. 항상 준비! 북조선 화재 현장을 생생하게 알려드릴 출발! 북조선 속으로의 이만갑 인민 여동생 한성희 보도원입니다. 북조선을 뜨겁게 달군 화재 현장, 저와 함께 출발해 보자요. 여기는 북조선 강원도 원산. 지난 9월 24일 원산 주민들이 자랑하는 갈마 비행장에서 북조선 사상 첫 에어쇼 원산국제 친선 항공축전이 열렸습니다. 우야야, 갈마 비행장에 모인 수천 명의 북조선 주민들 좀 보시라요. 외국인 기자들도 대포 만화 카메라 들고 찰칵찰칵. 앞다퉈 사진 찍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날 원산 갈마 비행장엔 북조선의 자랑 고려 항공기가 등장. 미군산 군용 헬기와 소련산 전투기로 화려한 공중회전을 선보였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 미국인은 60년 전에 유행하던 전투기 아닙니까? 볼동품이나 다름없는 비행기로 에어쇼를 열다니 어디 저 전투기 가지고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북조선 에어쇼 으뜸은 바로 낙하산 묘기입니다. 정말 어여쁘지 않습니까? 슈퍼탄이 터지고 북조선 상공에 공화 국기가 펼쳐지자 에어쇼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낙하산을 조종하는 사람이 외국인? 오야야, 예전엔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북조선 에어쇼에 주목할 만한 점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북조선의 첫 여성 전투기 비행사. 조종 실력인 남자 비행사 못지 않겠습니까? 미모의 여성 비행사에 미녀 승무원들까지 호조 실력도 얼굴도 으뜸이하여. 저 에어쇼 관련돼서 저는 외국의 그 어떤 블로그가 쓴 걸 봤어요. 진짜 비행기 매니아인데 그 지구상에서 뜰 수 있는 비행기가 아닌데 그 프로펠러 여객인데 그걸 본 게 너무 충격이에요. 아, 그게 나를 수 있구나를 처음 알았대요. 그러니까 아까 저 자막에도 나왔지만 60년 전 그 소련 때 미국이 가지고 지금 에어쇼를 한다니까 저게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는 것 같고. 진정한 쇼죠. 언제 어디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런 거 하려면 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비행기 띄려면 그 휘발유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건 다 북한 실정이 어려운데 저런 게 다 가능한 겁니까? 아무리 대북 제재를 한다고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는 이미 전에 북한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예를 들면 러시아에 있고 낮은 핫산 프로젝트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연유 같은 건 얼마든지 충당을 할 수 있고 중국도 역시 같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면 때문에 연유는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재미난 건 뭐냐. 역으로 이번 행사에서 외국인들한테 관람료를 받았다는 거죠. 아. 이것도 일단 뭐 보면 이게 야외에서 그냥 개활지대에서 보인 것 같지만은 일반석은 뭐 250유로 그다음에 뭐 특둔석인가 뭐 VIP석은 뭐 500유로 우리 하나로 계산하면 한 30만 원 그다음에 60만 원이거든요. 비싸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께서 돈을 벌고 아무튼 이번 행사 자체는 이게 북한의 갈마 비행장이 원래 군용 비행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항으로 바꿔서 앞으로 관광, 김정은의 고향인 원산을 이렇게 막 국제 관광지로서 이렇게 홍보를 하자는 목적도 있고 두 번째 뭐냐, 니네가 아무리 국제적으로 대북 제재를 가해도 우리는 이렇게 국제 행사를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과시성 그런 효과를 노린 것 같습니다. 진행된 것을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보다 외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외국인들도 많고 그리고 갈마 비행장도 있는 원산을 지정한 것 같습니다. 원산 함흥 고속도로 건설도 진행됐고 그리고 국제 성도원 야영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성도원 야영소 재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이제 그 마식령 스키장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건설했고요. 등 이런 많은 그런 건설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산을 국제 관광 지역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외부적으로 또 위화벌이를 하는 수단으로도 또 많이 이용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꼭 왜 굳이 이 시기에 지금 에어쇼를 이렇게 핵실험 한 지 15일 만에. 네네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이미 전에 잡혀있던, 왜 그러냐면 이번 거 주최한 것이 영국의 여행사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사전에 잡혀 있었던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뭐 핵실험도 했겠지만 핵실험 이후도 있지만 그다음에 수해가 났잖아요. 네, 수해까지 난 거를 원래 수해가 날 걸 감안했으면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고립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너네가 아무리 뭐 제재를 해도 구멍이 뚫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역으로 그런 효과를 노린 것 같아요. 지금. 그나저나 이게 대북 제재가 더 강화된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본 게 비행기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게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일단 보면은 의례적인 게 헬기 같은 거는요. 이게 그 미국의 큐스사의 500MD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것이 뉴질랜드산의 그 경비행기인데 이곳까지도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뉴질랜드에서는 지금 논란이 됐어요. 이 대북 제재를 가했는데 이 비행기를 어떻게 가져왔나.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뉴질랜드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그런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이거는 원래 그 레인저 부대 같은 거를 적도에다 침투시킬 때 쓰는 조공 비행도 되고 그다음에 암암리에 이렇게 침투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는 이게 전투적인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들여왔나 해서 뉴질랜드 지금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쪽으로 어떤 경로에서 들여왔나 했더니 결국은 중국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시 아무리 대북 제재라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런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확고한 대북 제재는 아니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도 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자기네는 북한을 제재를 해도 민생을 다치는 제재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제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대북 제재인데 영국 관광 회사에서 온 거 영국도 문제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영국 자체도 보면은 어디까지나 이거는 민생을 위한 쇼지 이걸 갖다 대북 제재하면 거리가 멀다. 결국 영국 관광사도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딜을 해서 올 수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제대로 동참하지 않는 한 진정한 제재는 없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른 항공기들도 다 딴 데서 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북한에서 만든 건 없어요. 비행기가 전투기도 아까 말했지만 미국가 내가 알기는 뭐 29까지 나는데 29까지 다 들어왔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망했을 때도 절대 다수 미국인 다 북한으로 끌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역으로 보면은 북한은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도 다른 나라 무기들을 역수출을 해서 밀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개작을 하거나 실현성 있는 무기로 연구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 아까 비행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조종사 여성분이 그래. 정말 눈에 띄었거든요. 그런 게 세질 나이죠. 아니 근데 네, 그래서요. 그쵸 띄죠. 예. 나도 사실 뛰었는데 얘기를 못 하겠다. 저는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나는 타 있었다 거기. 아니 근데 저는 느낌이 굉장히 예쁘시더라고요. 예쁘신데 예쁘신 것 같아요. 저건 약간 보여주기식으로 그러면 뽑은 건지 뭐 기준이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게. 부져 보이더라고요. 기준이 일부러 예쁜 여자 뽑는 거예요? 민우 씨?
나도 조금 일단은 좀 느낌이 죄송하긴 한데요. 중대장님처럼 생긴 분은 절대로 공군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 발길도 못해요. 왜냐하면 저런 분들은 평범한 그 군대에 가서 그치. 그냥 중대장이나 하면은 딱 쌓이고요. 시술샷이 예, 그리고 이 공군들은 키가 몽땅 여자는 165 이상, 남자는 175 이상, 그리고 토대도 좋아야 되고 인물 체격도 되고 그다음에 체력이 돼야 돼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을 특급으로 뽑아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민우가 너무 불편해한다. 어떻게 그렇게 아니 불편한 게 아니고 성게 말이 맞긴 맞아요. 근데